시작. 네, 환경도 지키고 재테크도 하는 일석이조 방법에 대해서 저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ESG 경영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요. 이 환경에 대한 보호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거를 또 사업적인 영역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 생수병 보시면 이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기도 하고 택배 포장지도 이제 종이 테이프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와 더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예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개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그런 영역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환경도 지키면서 재테크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환경도 지키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에코 재테크라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환경을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에코 재테크를 통해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쌓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에코 재테크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그린 카드라는 것들을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린 카드는 저탄소 녹색 생활을 이제 국민들의 실천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환경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은행 가서 이제 그린 카드 만들러 왔어요. 혹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쉽게 이제 그린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신용카드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체크카드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린 카드 하면은 하나의 종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린 카드도 또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세네 가지 네.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카드마다 약간 세부적인 혜택 조건들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린 카드인 만큼 수소차라던가 전기차를 충전할 때 40%의 포인트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린 매장으로 등록된 매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친환경과 관련한 제품들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적립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날씨 좋을 때 따릉이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따릉이라던가 소카 이렇게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을 해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소비 이외에도 그냥 일반 교통 카드에 대해서도 그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도 네. 마찬가지로 교통비를 할인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공공시설을 무료로 입장을 해줄 수 있는 혜택도 있고요. 또 이제 제휴된 가맹점과의 커피 할인 쿠폰까지도 다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또 다양하게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린카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들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준호님이 박스 줘야 되냐고 물어보시던데 뒤에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올 그래요? 거예요. 네. 네, 그 외에도 또 적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포인트들을 크게 많이 모아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포인트들 내가 얼마 모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린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내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포인트가 올랐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그린 카드와 관련된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라던가 프로모션들을 자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 또 이제 쏠쏠하게 내가 또 뭔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쏠쏠하게 포인트들을 모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재테크 시간에 기존에도 앱테크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약간 아쉽게도 이런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1원, 네. 10원. 조금 네. 적은 금액이죠. 그쵸, 약간 아쉽잖아요. 아쉬워요. 네. 1원을 도대체 얼마만큼 모아야지 제가 체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미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린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진짜 많으면 한 달에 15,000원까지도 혜택을 네.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의 체감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매장에서 구매해야지 적립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연 친환경 매장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있을까? 될까? 어디에 네. 있을까? 약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홈페이지 들어가면 친환경 매장으로 등록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마트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편의점들 여기도 다
이 그린카드의 제휴 유통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구매 장벽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마시고 있는 생수라던가 여러 가지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제품들이 꽤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쉽게 에코 포인트를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은 포인트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1000포인트가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5000포인트 이상이 모이면 우리 자주 가는 마트들, 뭐 예를 들면 L사도 있고 또 E사도 있고 다양한 대형마트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포인트를 차감해서 그 마트 상품권으로도 교환을 해주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더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만 포인트까지 쭉 모으시면 그때부터는 내 휴대폰비를 그 포인트로 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대중교통 비용도 이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현금 캐시백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5,000원까지 한 달에 좀 많이 쌓았을 때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네. 꽤 쏠쏠한 재미가 맞아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트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일상생활에 딱 맞는 그런 재테크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말씀 주신 이런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랑 좀 비슷하게 집에서도 이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줄였을 때 이걸 그대로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여름쯤이었나요? 저희가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세가 막 많이 나온다 얘기하면서 네. 전기료를 아끼는 방법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탄소 중립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포인트 역시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거기에 기여한 만큼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기부금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가나 뭐 학교라던가 여러 가지 건물 등에서도 똑같이 이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누가 저희 집에 뭐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측정을 해주는 건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의 방식으로 적립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집에 다 이제 계량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신청해서 연동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을 해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이제 누리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자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서울 지역은 또 누리집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니까 서울 쪽에 거주하신 분들은 누리집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근처에 있는 관할 부서에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계량을 하냐, 이거 알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네. 그럼 그 고지서 위에 고객번호가 있습니다. 그 고객번호를 가입을 할 때 입력을 하면 이제 계량해서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입을 본격적으로 마치게 되면 과거 1, 2년 동안에 내가 사용했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지금의 사용량과 1, 2년 전이랑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내가 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포인트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절감률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일 때부터 포인트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포인트를 그 절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같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번 주고 하반기에 한 번 주고 그래서 이제 1년에 총 2번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전기, 가스, 수도를 다 카테고리를 나눠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게 되는데 전기료를 예시로 들면 최대 15,000포인트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15,000포인트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개 지급을 받으면 3만 포인트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내 계좌를 통해서 역시나 현금으로 입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지방세를 납부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그린카드 있는 분들은 이 포인트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린카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용처가 이런 식으로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착장을 할 볼 수가 수 있어서 있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에너지 사용을 뭐 절약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줄여가는 방법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인센티브 말고 또 다른 혜택들은 어디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탄소 중립 포인트를 어떤 어플과 또 연동을 시키면 우리가 커피를 좀 싸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요? 네.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이제 그쵸, 매일 직장인들은 마시죠. 네. 이게 거의 수혈과 같은 네, 거라서 꽤 다들 부담돼요, 근데 맞아요, 금액이. 맞아요. 네. 이게 좀 저렴한 커피집이어도 매일매일 뭐 한두 잔씩 먹으면 금방 또 맞죠. 금액이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탄소 중립 포인트를 통해서 커피를 최대 800원까지 할인받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탄소 중립 포인트제 회원 가입을 하고 우리가 자주 가는 그 별다방 커피 있잖아요. 네. 거기 어플에 들어가면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연동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탄소 중립 포인트이다 보니까 개인 텀블러를 일단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네. 개인 텀블러라던가 컵을 가져와서 커피집에서는 이제 커피에 400원 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걸 연동을 시켜야지 400원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4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탄소 중립 포인트가 또 따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방에서는 400원을 할인을 받고 네. 또 따로 탄소 중립 포인트로 300원을 추가 적용을 받게 적립이 돼요.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영수증이 전자영수증으로 많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것도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전자영수증으로 받으면 100원이 또 이제 추가로 적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총 800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800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커피를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조금 약간 이 이슈가 뜨고 홍보가 있나 됐나요? 봐요. 네, 네. SNS 사이에서도 좀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포인트제 회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1년마다 그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 탄소 중립 포인트제 회원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신규 가입이 제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규적으로 다시 공지가 나오면 그 이후에 가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올해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쯤에 다시 가입을 해보면 그때 또다시 이제 커피를 할인받아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런 그런 지장 없이 그대로 혜택을 네. 받을 수가 있고요. 탄소 중립 포인트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커피를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까 정말 그린 실천을 통해서도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고 또 재테크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근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 800원 같습니다. 할인 받아서 네. 기분 좋아서 싸게 먹었어요. 케이크 하나 시키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게 맞아요. 되는 거죠. 네. 저는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꼭 케이크를 같이 드시는. 네, 이렇게 또 커피와 관련된 이슈들까지 함께 좀 들어봤고요. 일단 여러 가지 에코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요. 사실 에코 재테크 방법이 이런 그린 마일리지나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코 재테크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텀블러 할인 같은 경우에는 꼭 별다방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들이나 아니면 동네 커피점에서도 텀블러 가져가면 할인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텀블러 가져가는 게 환경도 지키면서 뭐 3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준호님이셨나요? 뭐 종이 박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우리가 우유 자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우유 다 마시고 그 우유팩을 잘 씻어가지고 잘 건조한 다음에 펼쳐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동사무소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행정복지센터로. 네.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그 우유팩 1kg을 기준으로 화장지 2롤을 교환해서 준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이게 우유팩뿐만이 아니라 그 우유팩과 같은 그 팩으로 되어 있는 주스팩이라던가 멸균 두유팩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1kg만 모아서 가져가면 화장지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품목이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동사무소마다 약간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확인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유팩을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냐? 이 우유팩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고 막 그 액체가 새지 않게 하는 굉장히 그쵸. 고급 네. 천연 펄프예요. 그런데 이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냥 우리가 아파트 분리수거를 할 경우에는 우유팩 안쪽에 그 코팅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용이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종이팩 교환 사건을 통해서 수거율을 좀 높이는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유팩뿐만이 아니라 우리 폐 건전지도 가정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폐 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아파트 분리수거장 가면 그 폐 건전지를 따로 모아놓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을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건전지도 마찬가지로 규격에 상관없이 20개를 모아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장이랑 이제 교환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폐건전지가 아니더라도 보조 배터리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죠. 네. 이것도 망가진 거 가져가도 똑같이 새 건전지나 쓰레기 종량제로 바꿔준다고 하니까요. 집에 이제 굴러다니는 것들 잘 모아놨다가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 살짝 방문해가지고 가져가면 되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환경보호까지 하면서 저희가 또 재테크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면서 돈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혹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좀 포인트를 얻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내가 걸음수에 따라서 이게 네. 약간 앱테크랑 좀 비슷한 건데요. 내가 걸음수에 따라서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뭐 환경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나의 몸을 지키고 네. 마찬가지로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좀 독려하는 부분인데, 딱 클릭을 해서 내가 걸음수만큼 포인트를 지급해주거나 이런 앱테크들도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미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린카드에 대한 혜택이 제 기준에서는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연희님 혹시 차 타고 오셨나요? 저는 대중교통. 역시 환경을 실천하시는군요. 네. 저는 차를 타고 왔는데 네, 앞으로 환경 오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예전에 보니까 은행 적금에서도 예금이었나요? 적금에서도 이 걸음수를 많이 걸으면 그만큼 맞아요. 금리를 올려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은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며 재테크를 하시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2부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까지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